강원도가 허리띠를 졸라 맵니다. 4년 전 평창 올림픽을 치를 때 빌린 돈이 수천억 원인데 갚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까지 합쳐 늘어난 부채는 어느덧 8천억 원. 춘천 레고랜드 빚 보증도 문제입니다. 내년 11월 도착할 청구서가 2천억 원이 넘는데 합쳐서 1조 원입니다. 빚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다. 불꽃놀이 해가지고 또 몇 억씩 막 날려보낸다. 이런 거는 조금 참아도 되지 않을까. 4년간 갚기로 목표한 돈은 6천억 원입니다. 일단 올해 예정한 1,600억 원 추경은 없습니다. 지방채도 4년간 발행하지 않습니다. 행사나 중복 사업을 줄여 매년 120억 원씩 갚을 예정. 전임 최문순 지사 때 공들였던 북한이나 평화 관련 행사가 대표적인 폐지 대상입니다. 도유진 폐천 부지 등도 모조리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고된 강원도청 신축 등 들어갈 돈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는 집계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기대하는 건 내년 6월 들어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정부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개최와 테마파크 유치 등에 들어간 돈 1조 원. 이제는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개장한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외국계 테마파크로 유치와 건립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테마파크 부지 100년 무상 임대 등 강원도가 퍼져도 너무 퍼졌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출자 공기업도 만들었습니다. 의암호 내 중도에 만들어지는 테마파크라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테마파크 개발이 지연되며 중도개발공사는 시작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내년 11월 만기돼 갚아야 할 2천억 원 금융권 대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도개발공사가 자력으로 갚을 능력이 없어 지급 보증을 선 강원도가 전액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 대대적인 빚 줄이기에 나선 강원도는 출자 기간으로는 사상 처음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받아다 쓰고는 잘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갚아야 될 빚이 남아있는 겁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가 보증 채무 부담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강원도는 기업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새로운 관리자를 통해 자산 매각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중도개발공사가 소유한 자산은 의암호 일대 강원도 유지 41만 제곱미터로 추정가는 약 3,700억 원. 하지만 채권단 반발 속에 법원이 기업 회생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더라도 제때 제값을 받고 자산 매각과 빚 청산이 가능할지는 의문인 상황. 무엇보다 불공정 사업 구조와 부실 경영 논란 속 출자 기간 법원 회생 신청이라는 대책을 내놓은 자치단체 신용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레고랜드 개발을 담당한 강원도의 출자 기업 강원중도개발공사. 이 회사의 빚 2천억 원을 보증선 강원도가 당장 빚을 갚는 대신 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을 선택하면서 돈을 이렇게 받아다 쓰고는 잘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갚아야 될 빚이 남아있는 겁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가 보증 채무 부담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고, 2천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과 특수목적법인인 아이원 제1차가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마저 부도 처리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자 일반 회사, 특히 건설 경기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건설사가 발행한 채권을 믿을 수 없다는 심리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를 담당하던 단기 채권 시장이 거의 붕괴가 된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금리가 한 4%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런 단기 채권 금리가 8%, 10%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롯데건설이 2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이어 최대 주주인 롯데케미칼로부터 5천억 원을 빌린다고 밝힌 것도 시장이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시공능력평가 8위인 롯데건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해 계열사에 손을 벌린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가 단기 자금 마련 문제로 위기에 처하고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한 증권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남아있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1조 6천억 원을 신속하게 시장에 투입하고
현재 약 3조 원 조성해서 1.4조 원을 사용했고 1.6조 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조속히 투입해서 그 레고랜드발 ABCP 그 자금 경색 국면에 즉각적으로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시장에 떠도는 부도설 등 근거 없는 소문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강원도 역시 예산을 편성해 보증 빚을 갚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실제로 빚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채권 시장의 불안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로 채권 시장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대출한 2,050억 원 보증 채무를 내년 1월 말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보증 채무 상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중도개발공사 변제 불능으로 인한 보증 채무를 반드시 갚겠다며 예산을 편성해 내년 1월 29일까지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채권 시장 개별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형 금융위원장 등 경제금융수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빚 보증을 못 서겠다고 밝힌 이후 단기 자금 시장이 급격하게 경색되자 긴급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정부는 먼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1조 6천억 원을 먼저 투입해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을 곧바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펀드 자금 요청 작업도 속도를 내어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는 기존 8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 어려움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모니터를 계속 해왔지만 최근에 강원도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돌려면서 또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사업자 보증 지원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자체 보증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교란 행위와 악성 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우리 채권 시장과 또 기업보험 CP 시장에 일부 자금 경색이 좀 일어나서 어제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오늘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이런 약탈적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지금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 때문에 정부가 어제죠 긴급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돈이 돌지 않아서 힘드니까 돈을 조금 풀겠다 이런 취지죠. 맞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은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장사라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장사라면 기업 공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시장들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원랜드가 이제 레고랜드 이 채무 불이행 사태로 촉발됐던 트리거가 됐죠. 지금 어느 정도냐면 물론 금리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회사채 발행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신용도가 좋은 AA 등급의 3년 만기 무보증 우량 회사채로 꼽히는데
이게 5% 중반, 6% 육박하고 있는데요. 네. 연초만 하더라도 2%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려는 사람이 없다. 미달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우량 회사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미매각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CP는 단기어음이라고 해서 91일짜리 단기 자금 조달의 창구라고 할 수 있는데 CP 시장도 더 심각한데요. 연초 1%대였던 CP 금리가 지금은 4.2%까지 뛰었습니다. 네. 이게 이 4%를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말 이후 13년 만에 처음인데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PF, 부동산 PF입니다. 부동산 개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상황 부실이 중소건설사는 물론이고 여기다 돈줄을 댔던 증권사들, 중소증권사들까지 이제 부도 루머가 나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처럼 이제 단기 자금 조달 시장이 이제 굉장히 경색 현상을 보이니까 어제 경제금융수장들이 모였습니다. 긴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려서 자, 이번 사태로 촉발된 자금 시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레고랜드 이 채무 불이행 사태가 좀 도화선이 된 건데 채권 시장까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레고랜드 사태가 뭔지 좀 자세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5월 5일,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 개장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은 2011년 강원도와 영국의 테마파크 조성업체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과의 투자 합의 각서로 체결되면서 시작이 됐어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문화재 발굴부터 시작해서 사업자금 갱사, 예산 이제 부족까지 착공 11년 만에 완공은 돼서 문을 열었는데 네. 문제는 그동안 투입된 돈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이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레고랜드는 개장을 했지만 문제는 강원도 산하 공기업인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이 레고랜드 개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보증을 받아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온 지난달 말 만기가 돌아온 이 채권에 대해서 강원도가 갑자기 2,050억 원에 달하는 만기를 갚지 못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결국 이달 초에 부도 처리가 됐고요. 강원도 지자체가 지급 보증한 국고채마저 이제 이 부도가 났다? 이러자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는 그러면 일반 회사채는 뭘 믿고 사겠느냐라는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네. 논란이 확산되자 강원도는 다시 이제 번복을 했죠. 2,050억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1월 말까지는 갚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시장은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네. CP 금리 굉장히 커졌고요. 금리 상승폭이 커지면서 지금 기업의 자금 질이라고 있는 회사채 시장 거의 이제 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부 대책을 보면 50조 원을 시중에 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곳에 어떻게 풀겠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부터 당장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가동합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라는 게 뭐냐? 회사채를 비롯해서 우량 기업의 기업엄, 금융채 등을 매입해서 기업의 자금 경색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1999년 대우 사태를 비롯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가장 최근에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의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대 20조 원 규모로 조성된 바가 있는데 네. 그 당시 남은 재원 1조 6천억 원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부터 가용자원을 투입해서 회사채 CP 매입에 사용을 하고요. 규모가 너무 적다. 이 규모를 이 금융기관들 십시일반으로 더 걷어서 20조 원으로 확대하고요. 두 번째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이 정책금융기관이 회사채 매입 규모도 당초보다도 2배 정도 더 늘려서 16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PF 지원을 위해서 한 10조 원을, 또 유동성 위기에 처한 증권사를 위해서 3조 원을 각각 지원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게 지자체 보증어음이에요.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자체가 보증하고 있는 자산유동화 기업 어음에 대해서도 모든 지자체가 지급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라면서 쐐기를 밝았어요. 이 얘기는 레고랜드발 이제 보증 이행 거부에서 발생한 이 경색 시장을 좀 차단하겠다라는 건데 현재 13개 지자체에서는 약 26개 프로젝트 1조 700억 원 상당의 보증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시장 불안을 잠시나마 좀 해소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고금리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50조 원 풀어서 회사채 사주고 긴급 프로젝트 PF 보증 확대해주면 뭐 건설사들 그리고 중소형 증권사들 단기 자금 시장 경색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크게 한 3-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우선 규모 측면에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미 부동산 프로젝트만 100조 원이 넘습니다. 네. 거의 단기까지 합치면 150조 원 규모여서 그리고 신뢰가 너무 무너졌고요. 그리고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적 자금 투입으로 이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회사채 시장은 이제 수요와 공급 시장에서 지금 공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장 한전 올해 적자만 30조 원이에요. 한전은 회사채를 여기서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국가가 보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이 예정돼 있어요. 여기에다 후순위로 밀립니다. 민간 기업들의 경우에는, 금융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채권시장 경색의 주원인은 이미 발행 예정돼 있는 물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정책의 미스매치예요. 지금은 자금 경색 때문에 정부는 돈 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한국은행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 미스매치도 문제거니가 또 하나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 자금으로 지금 사실상 건설사하고 증권사를 지원하는 형태예요. 네. 이에 대해서 논란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이 때문에 언발에 오줌 누기식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공사를 재개했던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구하기에 실패해서 건설사들이 뭐 대출금 지금 7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를 나눠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수익성이 보장됐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라는 게 신용을 담보로 하지 않아요. 이 미래의 분양 수익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네. 둔촌주공은 단군일의 최대 건설 사업이에요. 누구라도 갖고 싶어하는, 누구라도 입주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조합 시공단 간 이제 갈등 때문에 6개월 정도 건설 중단됐었죠. 지난 17일 공사가 재개되긴 했는데 문제는 사업비 조달 문제가 또 난항입니다. 이 증권사들은 오늘 28일 만기가 도래해야 하는 기존 사업비 7천억 원 플러스 여기다가 한 1,250억 원 더 이제 해서 8,250억 원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투자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 보증을 선 시공단들 여기 4개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현대건설 비롯해서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자체 자금으로 7천억 원을 일단은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 일반 분양 예정돼 있는데 건설사들 그때까지는 이제 공사비를 건설사들이 자체 자금으로 이제 조달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4대 건설사가 7천억 원에 대해서 적게는 1,600억 원, 많게는 2천억 원 가까이를 분배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얘기는 뭐냐? 일단 내년 일반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채 시장의 찬바람이 결국 소비자한테도 전가된다는 게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여기 롯데건설이 시공 능력으로 따지면 8위예요. 근데 여기 비상장사거든요. 네. 요번에 이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2천억 원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추가로 향후 자금 경색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 계열사인 롯데케미칼로부터 5천억 원의 자금까지 빌렸는데 비상장사의 롯데건설이 최대 주주인 롯데케미칼로부터 자금 빌리자마자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지난 주말에 5% 가까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서는 일부 건설사들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파산할 것이다라는 루머까지 나돌았어요. 그러자 금융당국이 루머 엄벌하겠다라고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건설사들의 위기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사업비 조달 문제나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회사채 대란이 장기화하면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계속해서 좀 글로벌 금융 이후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이제 정책적 미스매치를 얘기했는데 연말까지도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11월에는 빅스텝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는데 네. 문제는 정부가 지금 결국은 이제 이 자금시장 조달을 위해서 50점 플러스 알파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자 그러면 이 한은의 변수가 또 생긴 거예요. 한은은 그동안은 이제 11월, 이제 10월과 11월 미국의 스탠스를 봐가면서 이제 빅스텝을 할지 아니면 베이비 스텝으로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회사채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정부가 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 시장을 방치하게 되면 중소건설사, 증권사, 금융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걸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한은의 이제 이 총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빅스텝이 아니라 11월 마지막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최근 금리 오르면서 부동산 거래는 급감하고 분양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도 유동성 위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제 언급할 정도로 레고랜드 사태, 이게 뭐 생소한 분들도 있고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전말을 좀 친절하게 다시 한번 좀 해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놀러 가는 레고랜드인데요. 이게 레고랜드 시작부터가 이제 사실 사업성이 아주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뭐 경기도 이게 수도권 지역도 아니고요. 강원도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레고랜드를 사업을 한다면 돈을 빌리기가 쉽지는 않겠죠. 예.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쪽을 설득을 하게 되고요. 지자체에서 지급 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개인 간에도 보증을 많이 썼잖아요. 결국에는 회사가 부도나게 되고 지급 보증을 선 지자체에서 돈을 2천억 원을 갚아줘야 되는데 예. 지자체에서도 2천억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굉장히 난색을 표하게 되니까 믿었던 공공에서 지급 보증을 한 금융체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게 되고요. 일반 회사들은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금융회사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금줄을 구하지 못한 건실한 건설회사들도 부도 위기에 내몰리게 되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마음이 급해지죠. 이게 연쇄 작용이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경제의 파급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예. 지금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처럼 맞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지금 경제 전반으로 번지게 된 건데 그럼 이거를 이제 지급 보증하고 돈을 이제 많이 이제 빌려서 시작을 한 건데 그만큼 수익성이 안 났던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수익이 잘 났으면 괜찮은데 생각보다 수익성이 잘 나지 않았고요. 아마 처음부터 사업성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처럼 뭐 그 정도 규모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생각보다 수익이 잘 안 나오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을 함으로써 지금 터져야 될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되는데 예. 이게 맞물리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요즘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집값도 떨어지니까 건설회사들은 분양도 잘 안 되게 되고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자금줄은 더 메말라지는데 돈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금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쇄적으로 영향 미치고 있는데 지금 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했었던 서울 둔촌동 주공 아파트 여기도 영향 받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둔촌주공도 결국에는 이제 뭐 건설회사들이 자기 자본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분양을 해서 조합원들이 낸 돈, 또 일반 분양을 해서 들어온 돈으로 공사비를 하게 되는데 공사비를 충당하게 되는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늦어지게 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때문에 일반 분양을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공사대금을 2조 원 넘는 공사대금을 건설회사들이 마련해서 하게 되는데 건설회사들이 자기 자본으로 하지 않았겠죠. 결국에는 회사 그 금융권 돈을 끌어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뭐 연장을 한다든지 돈을 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시중에서는 돈맥 경화다. 뭐 이런 말까지 돈이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앞서 저희가 짚어본 레고랜드발 위기로 제2금융권이 지금 부실 사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뭐 레고랜드에만 돈을 빌려준 건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경우들이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안정성이 높다라는 지자체에서 보증한 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는 대기업
건설사들도 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요. 중소건설사들은 더 어렵게 되고 거기에 물려있는 또 금융회사들, 제2금융권은 연쇄 도산 위기에 지금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계속 산 넘어 산이 될 것 같고요. 연쇄작용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건설회사들은 공급 물량을 늘릴 수가 없죠. 더 리스크를 줄여야 되고요. 있는 사업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금리 인상으로 물가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더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렇게 된다면 물가는 더 빨리 잡기는 어렵고요. 금리 인상이 더 오래 지속이 되면서 우리 경제, 부동산 시장에는 더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건 조금 전 그 대통령도 유동성 공급해서 일단 그 급한 불 끄겠다, 그리고 불법 사금 이용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는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돈이 풀리면 또 이제 우려되는 걸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기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한번 문제가 생기면 연쇄 작용이 생기거든요. 집값은 일단 꺾였고요. 내수 경제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경제 자체도 굉장히 위축이 되는 상황인데 레고랜드도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가 경제가 좀 좋고 부동산 집값이 오를 때는 놀러도 좀 많이 가는데 앞으로 레고랜드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레고랜드 놀러 가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 거고요. 결국 건설회사들은 기존에는 3% 정도 이제 회사채 금리를 주면 돈을 쉽게 구했는데 지금은 4%를 줘도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거든요. 네. 5%, 6%.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되니까 더 부실화가 되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270만 원 공급 계획을 자신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공급을 하는 건 건설회사들이거든요. 돈을 구하지 못하는 건설회사들이 과연 공급을 할 수 있을까? 특히 또 어설픈 곳에 분양을 하게 되면 요즘 다 미분양이 나거든요. 분양도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지면서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부에서 지금 상황이 워낙에 급하다 보니까 50조를 풀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 푸는 규모 자체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겠죠. 예. 영향을 주는데 저는 부작용이 더 우려가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50조를 풀리면 어느 정도 숨통은 튀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요. 금융 시장도 그렇고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변수, 돌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여러 가지 더 위험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예상치 못하는 상황. 믿었던 지자체에서 지급보증한 사업까지도 안 되게 되니까 빌려줘야 되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체조차도 진행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50조가 제대로 곳곳에 흘러 들어가서 동맥 경화를 풀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겨서 이 돈이 결국 유동성 증가로 연결이 되면서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되고 금리 인상은 더 많이 해야 되고 우리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도 또 오히려 더 내려가는 그런 악순환이 또 부메랑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